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WHO, UN의 세계보건기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일상 먹는 그 육류식품에 대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첫째는 그 가공육류, 이를테면 베이컨, 소시지, 햄, 이런 그 가공 처리된 육류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고기들, red meat, 붉은색 육류죠. 쇠고기, 돼지고기. 이것도 역시 암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매일 먹는 식품들인데 당연히 이제 충격적인 경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WHO의 연구를 보면은 22개 국제 전문 연구 패널들이 이제 조사를 한 것이고, 그 연구 기관이 수십 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이제 발표를 한 것이니까 당연히 일반 시민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 뭐 육류를 안 먹는 사람이 거의 없죠. 또 미국 식생활에서 베이컨이라든가 소시지를 뺀다는 것 또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식품들이 가장 무서운 암을 발병하게 한다, 높인다. 또 이것이 이제 권위 있는 세계 보건기구의 발표다. 여기에 이제 바로 충격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과학자들의 전원 일치 결론이 아니다. 이겁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지나친 결론이다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그 쇠고기 산업 측 연간 950억 달러의 비즈니스입니다. 아주 대비즈니스인데 여기서는 전적으로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자신들의 비즈니스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매우 논쟁적인 이슈다. 이제 여기까지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육류 섭취라든가 가공 육류 섭취를 줄일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맛있는 베이컨이라든가 이런 것을 브레이크퍼스트 식당에서 제거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바로 개인의 선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WHO의 발표를 이제 그 요약하면은 첫째, 붉은색 고기 3.5안스를 매일 추가 섭취하면은 그러니까 뭐 굉장히 소량이죠. 이것이 결장이라든가 직장암의 발병 위험이 17% 증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1.8안스의 가공 육류를 매일 추가 섭취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소량입니다. 발암 위험이 18%가 높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세계에서 한 3만 4천 명이 이 케이스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WHO 쪽에서는 이 사망의 그 숫자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public health, 공공보건의 문제로 우리가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대중들에게 발표를 하노라. 그 발표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WHO의 결론이 말씀드린 대로 만장일치의 결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암연구협회의 그 생각은 이런 겁니다. 야채, 과일, 곡물 섭취를 증가시켜라. 붉은색 육류와 가공 육류를 줄이는 것이 암 유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류나 가공 육류가 암 유발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여기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계 암연구센터의 생각은 또 이렇습니다. 역시 과일, 야채, 곡류, 콩을 추천한다. 레드 미트는 일주에 500g 이상, 그러니까 18안스 정도 됩니다. 그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 가공 육류는 더 덜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고사항입니다. 역시 세계 암연구센터도 암과 육류 이것이 직접 연관이 있다. 여기까지는 얘기를 하는 것을 삼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이론은 뭐 상식입니다. 붉은 고기, red meat은 이제 조리 시에 고온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pan frying을 한다든가 grilling을 한다든가 바비큐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여기서 이제 화학 물질이 생성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발암 물질이 된다. 그런 이제 그 이론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가공 육류, 그러니까 베이컨, 소시지, 햄 이런 거, 이거 이제 장기간 보관을 하기 위해서 그 fermented 하는데 그 삭힌다고 그래야 되나요? 또는 뭐 소금으로 처리를 한다든가, 또는 그 스모킹, 그 훈제한다고 그러죠. 이때도 역시 발암 물질이 생긴다. 화학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건데, 그 해당 식품은 소시지, corn beef, hot dogs, beef jerky, 쇠고기, 돼지고기, 터키, 닭고기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red meat에는 물론 쇠고기, 돼지고기, 양, 염소 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암 종류는 뭐냐? 직장암, 결장암이 제일 많고 위암, 전립선암, 췌장암 여기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공 육류와 암의 관계, 그러니까 가공 육류하고의 이제 관계는 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양이 위험한가, 어느 정도는 안전한가, 이것이 이제 확실치가 않은 거죠. 섭취를 중단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 베지테리언이 돼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한 확실한 답안이 없습니다. 이제 다른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죠. 실험 대상 그룹 내에도 보면은 이제 건강과 관련해서 뭐 다른 요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생활의 문제라든가 육류의 섭취량이라든가 또 그 사람이 운동을 얼마나 하루에 하느냐, 또 그 사람의 개인적인 그 유전인자가 어떤가, 그 가계의 그 집안의 혈통이 어떤가, 이제 그것도 중요한 문제죠. 그다음에 개인적인 생활 환경, 심지어는 그 실험 대상에 있는 사람이 마시는 공기라든가 마시는 그 식수라든가 이런 게 이제 다 영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연구기관이든지 일반적으로 총괄해서 일주일에 몇 그램 이상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사실은 불가능한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내놓은 그 식품 가이드라든가 미국 암협회가 권고하는 권고사항이라든가 세계 암연구소의 발표라든가 또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WHO의 발표라든가 이런 게 이제 각각 상이한 거, 그 내용이 서로 다른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또 한 가지, 이 가공 육류라는 거, 우리 식생활에 굉장히 너무 그 깊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베이컨의 경우에 다 기호품이죠. 이 베이컨을 이 맛있는 건 나는 절대로 포기 못한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침 브렉퍼스트에서 이 식탁에서 베이컨하고 소시지를 빼면 그럼 뭘 먹느냐 이제 이런 반문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미국 식생활이 이제 그 미국의 역사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1870년대에 이제 시카고인데 시카고 도살장이 유명했었는데 1년에 한 100만 마리의 돼지를 이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컨이라는 어원은 오래됐습니다만은 시카고 도살장에서는 이제 고기 등급을 분류할 때 돼지의 그 뱃살 고기를 베이컨 이렇게 이제 호칭을 했다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이 어떤 고기 애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어차피 터미널한 거 아닌가, 종착역이 있는 게 아니냐, 먹고 싶은 거 이거 먹지 못하고 살아서 되겠느냐 이런 정서까지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 이제 그 안내서 질문에 대한 안내들을 한 그 내 항목을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고기를 절대로 포기 못한다. 그래도 암 위험률을 줄일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비슷한 얘기인데 야채, 과일, 곡물 생선을 늘려라. 또 과포지방과 설탕을 줄여라. 물론 육류 섭취를 줄여라. 가공 육류도 줄여라.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라. 대부분 이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 섭취량이라든가 식생활의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로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될 선택 과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종현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러시아 여객기의 이집트 추락 사고, 미스테리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 항공기의 사고 원인을
외부 영향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224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당국은 기관 고장 또는 조정 실수가 아닌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미군이 지원하는 연합군이 이라크와 시리아 내에서 아이시스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커드 측은 이라크 내 아이시스가 점유하고 있는 유전 지역을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방송토론회의 질문과 형식에 대한 개선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 주에 예정된 팍스 뉴스의 토론회 전에 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토론회는 시청률이 높고 대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새로 의장이 취임한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공화당의 비전이 부족하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는 대선과 의회 선거를 위해서 새로운 의제를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레드 탐슨 전 상원 의원이 별세했습니다. 향년 73세, 사인은 혈액암입니다. 그는 대선에 출마했었고 배우의 직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열스가 월시리즈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로열스는 어제 매츠를 7대2로 눌러 이기면서 전적 4승을 선취했습니다. 1985년 이후에 로열스의 첫 챔피언입니다. 하일랜드 파크 등의 공격용 무기 판금 조치가 대법원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리노이 주 의회는 2013년도에 총기 휴대를 허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약 20개 타운들은 공격용 자동소총의 판매를 현재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시카고 남부 한 가게에 들어온 강도를 옆에 있던 손님이 총으로 쏘아서 절명시켰습니다. 가해자는 총기 휴대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입건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베어스가 어제 바이킹스에게 졌습니다. 23대 20, 금년 시즌 전적 2승 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스 컨퍼런스의 4팀 중에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기온이 계속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주말에는 기온이 다시 내려갑니다. 오늘 내일 수요일까지 계속해서 맑고 오늘과 내일의 최고 기온은 71도, 수요일은 74도입니다. 목요일 맑고 흐리고 72도, 금요일 맑고 흐리고 한때 비 최고 60도입니다.